안녕하세요. 포요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주일간 미국 증시 얘기도 하고 또 미국 증시가 바닥을 확인한 배경에 중요한 원인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엔 달러 환율이 156엔까지 또 올라왔고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많은데, 아마 이 얘기를 하면 오늘 주제가 85년 이후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추이를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1985년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875원, 엔달러는 238엔, 지금이 156엔이니까 30년 이전보다는 오히려 그 일본 엔화 가치가 올랐죠. 지금 엔화 가치는 떨어져가 있지만은, 그 다음에 원엔 환율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85년은 좀 조금 특별한 시기예요. 미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재무부 장관이죠. 미국, 일본 재무부 장관, 독일, 영국 재무부 장관 등이 모여 가지고 달러 가치가 그때만 하더라도 강세죠. 그래서 엔화 가치 강세를 유도하겠다, 즉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국제적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엔화 가치가 좀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1985년하고 2024년 4월 26일, 27일인데 이거 비교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1995년하고 2024년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약 한 79% 하락을 했고, 일본 엔화 가치는 66% 하락, 같은 기간입니다. 95년이 기준이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달러 대비로 우리가 평가한 것이지, 미국 달러 가치도 100% 정도 내린 거네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네요. 왜냐, 물가가 한 100% 올랐으니까. 미국 물가입니다. 이 표에서 PCI가 미국 PCI니까 95년에는 69.9니까 약 한 70, 그죠? 이게 아마 2010년이 기준 연도일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0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95년은 2010년을 100으로 보면 약 한 70밖에 안 됐다. 그런데 2024년에는 140.7이니까 2023년 연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뭐 140 한 2 정도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미국 달러 가치도 100% 넘게 떨어졌죠. 그렇다 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로 하면 79% 하락한 게 아니고 179% 하락을 한 거죠. 엔화 가치는 166%, 달러 가치가 100%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물가예요.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폐 역할이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잖아요. 그 물건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게 화폐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얘기는 맞죠. 그런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금리를 가지고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거는 좀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에요. 경제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공사 시험에도 이런 문제가 간혹 출제는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비 지원 환율 내지는 정권 강의하려고 공부를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 내지는 대학 졸업자 내지는 대학 4학년을 중심으로 강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공사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공무원 시험 문제를 제가 조금 봤어요. 그 보니까 뭐 금리를 가지고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뭐 시험 문제들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적게 하는 것 같아요. 한 90%가 금리와 화폐 가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경제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화폐의 역할이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기 때문에 물가를 가지고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은 금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만약에 금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르헨티나 통화가치가 제일 있어야죠. 그거는 뭐 기준금리가 거의 60% 70% 되니까요. 그리고 터키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은 국가인데 물가 상승률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가지고 뭐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아마추어다. 은행 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3% TV 나오시는 분도 금리를 가지고 뭐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초보자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기초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얘기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공간에 요즘 듣지 않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3%의 구독자가 많으니까 그쪽에 얘기 또 공영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 3분 내지 5분 들으면 5분 정도 그 방송 들으면 그 사람 수준을 알거든요. 그 출연자 그죠? 뭐 대학 교수가 나오든 아니면 은행에서 알려진 사람이 나오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들으면 말은 뭐 청산 뉴스처럼 하는데 한 5분만 들어보면 그 사람 수준을 금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를 얘기하는데 물가는 얘기 안 하고 금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 초보자죠. 그건 경제학을 암기한 사람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가를 중심으로 지금 원달러, N달러 아니면 달러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물가부터 얘기를 하면 1985년이 뭐 한 49.3 기준 연도가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85년은 50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95년을 이제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 달러 가치와 엔화 가치가 85년에 그 비정상적으로 그 엔화 가치는 저평가되고 달러 가치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상화된 이유가 한 95년으로 보고 그 당시 일본은 화려했죠. 뭐 세계 가전시장의 70%가 일본산이니까 일본산이 세계 가전시장을 점유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일본 경제 화려할 때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있을 때인데 뭐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엔화 가치는 너무 지나치게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 가치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1380원도 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그 물가만 놓고 보면 지난 95년 이후 2024년 4월까지를 보면 우리나라 물가는 뭐 미국보다 더 올랐거든요. 소비자 물가를 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115% 미국보다 한 15%더 올랐어요. 그 얘기는 미국보다 통화 가치가 15% 정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맞죠. 물가만 놓고 보면. 근데 일본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요. 95년 대비 뭐 거의 뭐 조금 10% 정도 올랐어요. 근데 화폐 가치는 그 통화 가치 환율이죠. 일본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일본 엔화 가치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 가면 이제 우리 원화 가치는 1380원도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도 되고, 물가만 놓고 보면요. 물론 이제 환율을 결정한 요인이 물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화폐 가치는 물가를 반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원화 가치는 그래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1,400원을 가도 문제가 없는 환율이다 하는 거죠. 물가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화폐 가치는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는 장기적인 화폐 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터키도 물가가 급등하니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물가가 급등하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거예요. 금리는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화폐 가치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또 아니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를 가지고 화폐 가치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건 초보자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여담삼아 제가 조금 말을 붙이면, 요즘 제가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 시기 프로그램에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범생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거 반에서 1등 정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그 중에서는 전교에서 1등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같아요. 근데 금리가 그 화폐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미미해요. 근데 그것이 또 시험 문제 출제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 교수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것을 또 암기를 해가지고 마치 금리와 환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해가 평가를 한단 말이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리학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는데, 예외적이긴 하겠죠. 경제 쪽은 그런데 이게 너무 허다해요. 전교 1등을 하든, 반에서 1등을 하든, 정치 경제를 배운다고 하면, 오답을 정답으로 생각하는 대학 교수도 많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많고, 또 학생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하면, 즉, 오답을 정답으로 인식해가지고 전교 1등을 하든, 아니면 반에서 1등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대 출신들이 정권시장 아니면 경제 부분에 들어오면 거의 무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공부 잘하는 사람의 평가 기준인 거죠. 평가가 잘못된 거죠. 케인즈도 대학 다닐 때 D학점이거든요. D학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케인즈는 공부를 못한 사람이냐?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인데 학점은 안 좋았거든요. 거의 반에서 꼴찌였단 말이죠. 그럼 아인슈타인은 머리도 둔하고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무렵에 A 학점 받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냐? 이것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는 솔로도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랑은 하는데,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손흥민이는 공부를 못했나요? 축구 선수지요. 근데 그 친구는, 손흥민은 축구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축구 공부를 한 건 공부가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에서 공부한 것만 마치 공부인 것처럼,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 그러면 인성은요? 인간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왜 인성을 평가 안 해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인성이.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싶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 인성을 보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머리가 둔해서 자랑하냐? 아니면 판단 능력도 없냐?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해? 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 공부 잘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라는 얘기도 함께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